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동시에 뇌 실행 제어 회로라는 게 같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지금 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는군요. 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평가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은 이 평가 시스템도 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연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다고요? 너무 좋은 가사와 멜로디가 꿈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거 눈 뜨자마자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났어요. 자,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와, 이것도 싫어했어. 네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렘수면 상태에서 뭔가 이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뭐 하든지 아니면 깨어나서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던 걸 깨달은 것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만 잔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잠자고 돈 벌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요. 걸렸네. 신분 상승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왜냐면 근데 이 질문은 학계에 오랫동안 빅퀘스천이었어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가진 게 자연이라는 그 자체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획일화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 같았어, 학자. 유전의 다양성 아닐까요? 아니 뭐야 이게? 드리려는 답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날카로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뭐라고 맞아요. 하시죠? 맞아, 10시만 되면 막 맞아, TV 맞아.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자기들은 재밌는 거 보고. 난 들어가 자라 그러고. 봐봐 너도 지금 부모님 원망하고 있지? 자꾸 자라 그러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 중에 아빠 때문이잖아. 아니 지금 찾아보자.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그거 알죠. BH. 유명한 친구 아닌가요? 근데 유명한 친구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친구. 다 알지 우리는. 수면 전문가들만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쇼트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중요한 거.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네.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면의 질이 좀 너무 낮아가지고 방송이 이제 또 다음날 좀 중요한 게 있으면 이 전날 긴장을 조금 한 채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날 꿈을 꿉니다. 네. 그 녹화를 한 번 해요, 꿈에서. 진짜 싫어. 두 번 하는 거야, 그럼? 회사원으로 따지면은 업무를 한 번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내 눈이 떠져요, 이렇게. 그럼 눈 뜨고 이제 1시간 후에 진짜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너무 피곤하거든요. 전 진짜 이 꿈을 꾸는 거 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꿈 없이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아, 오, 진짜.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매일매일.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냐는데 네. 꿈을 꾸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네. 그 렘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신 거죠.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게 저희도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사이코패스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밝혀진 건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정상인의 뇌나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뭐가 다른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차이 없는데 유난히 편도체가 약해요. 편도체가 꿈꿀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교감 능력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편도체를 사이코패스와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꾸신다면 또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도체야 고마워. 네, 사이코패스가 되시는 것보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교수님? 웃으면서 그렇게 교수님 좀 무서운데요? 아,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보다는 뭐 예. 저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좀 피곤하거든요. 항상 그 노곤한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살짝 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시간대 근데 또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버리면 난 이따 분명히 못 잘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막 계산책을 나가든 무언가를 하든 근데 그 능률이 다 떨어져요. 뭐 계산책을 하는 건지 뭐 걔가 나를 산책하는 건지 뭐 그것도 헷갈리고 막 뭐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막 모르겠어. 근데 자면 안 될 것 같아. 낮잠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자는 거다. 이걸 단상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단상 패턴으로만 잠을 자는 종족이 아니었어요. 예, 꽤 많은 경우에 이상 패턴. 이상 네. 패턴. 그러니까 잠을 2번 자는 거죠. 밤에 길게 한 번 자고 오후에 짧게 낮잠을 자고. 오.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낮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베트남 낮잠 자잖아요. 맞아 꼭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랑 베트남뿐만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시에스타, 남미 혹은 지중해 연안 이런 데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가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 닫잖아요. 그 다음에 5시에 다시 열어서 9시까지 운영하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이거 너무 게으른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있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그리스 사람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낮잠을 포기한 사람들은 6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낮잠을 끊은 다음에 사망 위험이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아니 빨리 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카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시에스타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90세까지 살 확률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장수의 비결이구만. ASMR.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도 그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맞아요. 빗소리 막 이런 거라든지 뭐 막 이렇게 장작불 떼는 거, 시냇물 소리, 풀벌레 소리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틀어놓고 자는데 이게 또 중간에 잠이 들어요 한번. 근데 짜증이 나 시끄러워 이제. 어우 빗소리. 그래서 화가 커질 때가 있어. 화가 막 잔뜩 나. 아 겨우 잠들었는데 이야. 또 그걸 끄면서 또 잠이 깨. 근데 이 ASMR이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전 이것도 맞아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되냐? 세모입니다. 왜 세모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들으신 그 소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옛날에 TV 조정 시간 하면은 삐 나오는 소리.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걸 광대역 소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게다가 여기는 고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좋은 소리가 뭐냐면 핑크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요 귀 안에 고막 있죠? 네. 거기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제일 크게 만듭니다. 목소리.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들어보시면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브라운 노이즈는 고주파, 높은 소리요. 여기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 소리가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음역대 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 있거든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귀가 네네, 좀. 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검색하셔가지고 무슨 뭐 24시간 수면이 도움되는 24시간 네. 영상, ASMR 영상. 그런 수면 끝판왕. 이거 듣고 안 잔 사람 없어. 그런 거 말고 핑크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특히 배우자 때문에 저는 수면 이혼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수면 이혼. 네. 일단 여기 기혼자 두 분 계시니까 김교일 교수님과 황재성 씨 네네네. 같이 주무시나요? 저는 결혼 26년 차인데요. 20년 가까이 따로 자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왜냐면 저는 수면 사이클, 수면 주기 다 너무 달라서. 예, 게다가 이제 각자가 내는 소리도 다 이제 좀 힘든 소리를 각자가 내서. 힘든 소리를 내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골고 그분은 갈고. 아 골고랑 갈고랑 같이. 서로 싸우듯이. 게다가 잠에 드는 시간대도 완전 다르고. 온도도 다르지 않아요? 예, 온도 다르고 완전 다르고. 예. 온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정하기 편했어요. 아침에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아침에 하니까 반가워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이제 수면 패턴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도 지금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잘했대. 수면 이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수면 이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단어를 조금만 다른 걸로 바 수면 이혼하신 거 축하드린다니까 조금. 예. 황재성 이혼해. 가로치고 수면 이혼.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40%가 부부가 각방 쓴다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꽤 있어. 지금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수면 스타일도 다르고요. 주기도 다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저는 침실을 분리해서 따로 주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많이 권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수면 이혼 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일 되게 많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조, 온, 습 요 세 가지를 맞추는 겁니다. 조명, 온도, 습도. 네. 조명 다들 아시겠지만 전구색 조명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 있죠? 네, 그거는 주광색, 햇빛 색깔입니다. 주광색. 햇빛 색깔 등을 침실에 끼워놓고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안 오죠. 전구색, 흔히 말하는 은은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분위기 나는 거. 네네네. 감성 조명. 네, 감성 조명. 그렇게 말할 걸. 감성 전구색 조명 말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인별 조명 있잖아요. 감성 조명. 네. 왜냐하면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아주 작은 빛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두울 때 잘 생성이 되고 빛이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심지어는 불을 완전히 끈 이후에도 1시간 정도 지나야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거든요. 너무 환한 등을 켜놓으면은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는 온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잠은 따뜻한 곳에서 포근하게 자야 돼. 네, 이 대표적인 오해예요. 체온이 높으면 못 잡니다. 근데 맞아요. 응. 여름에 진짜 못 자잖아. 맞아, 더 먹어. 혹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드시면 잠 잘 못 잡니다.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체온이 약간 낮아야, 약간 서늘해야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 온도는 한 24도, 5도면 괜찮을까요?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요? 근데 18도면 너무 추운 거 아닙니까? 저도 18도 약간 추운 것 같아요. 네, 추워. 네, 그래서 근데 왜 우리한테 18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18도를 권하고 있긴 한데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하게 조금 한 1, 2도라도 낮추시면 잠이 잘 안 오시던 분들은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습도,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정 습도 40%에서 60%, 겨울철에 40, 여름철에 60.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속 뒤척이다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언젠간 잠이 오겠지 하면서 새벽을 맞이하세요. 네, 맞아. 한 3, 40분 정도 잠이 안 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